안녕하세요. 저는 지멘드 인서스트리 모션 컨트롤 사업부에서 저압 드라이브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준 부장입니다. 2022 디지털 인더스트리 산업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달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소개를 드리는 자리로 배터리 제조 공정별 최적화된 시나믹스 제품군 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먼저 저희 사업부에서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 도식화된 애니메이션 자료와 함께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일반적인 자동화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션 형태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임의의 설비에 도식화한 것입니다. 크게 모션은 와인더, 언와인더 또는 펜 펌프와 같이 일정한 속도 또는 토크를 유지하며 회전 운동을 하는 연속 모션과 이재기 또는 팔레트 이송 같이 위치 제어를 목적으로 구동과 정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불연속 모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모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 동기, 비동기 인덕션 모터와 기어드 모터, 토크 모터, 리니어 모터, 서버 모터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기본 사양에서 중가급 사양을 커버할 수 있는 V20, G10 시리즈군이 있으며 특히 공조나 수처리 시설을 지칭하는 HVAC 시장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출시된 G120X 제품군이 있습니다. 또한 분상형 드라이브인 기존 G120 시리즈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G115 제품군도 함께 포진되어 있습니다. 서버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V90, S10 시리즈와 다축 제어 및 초정밀 제어에 적합한 S120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DC형 마이크로 드라이브도 구성되어 지멘스 소형 서버 제품의 라인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보통 단독 또는 PC 등과 같은 오픈 컨트롤러와 사용될 수도 있지만 FA 사업부에서 관장하는 시마틱 상위 컨트롤러와 조합하여 최상의 제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지멘스 모션 컨트롤 사업부의 제품 라인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2차전지 배터리 하면 떠오르는 명칭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본사에서 리서치를 통해 저희 고객사 분들께 설문을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배터리 하면 우선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AA 건전지를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또 2차전지 하면 전기차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배터리 제조 형태에 따른 각형, 원통형 용어도 보이고 배터리 소재나 중간 산출물인 슬러리, 파우치, 점보롤, 그리고 바이스라는 용어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지멘스에서도 직접적인 배터리 제조 산업을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배터리 제조 산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배터리 제조 업체의 훌륭한 파트너로서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적합한 제품군을 제공하고 그와 더불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 4년 전부터 해외 프로젝트, 특히 유럽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해외 고객사로부터 국내 배터리 제조 회사들, 즉 OEM들에게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지멘스 제품들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배터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레퍼런스도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 접하신 대로 국내 최고의 기업과도 파트너십을 통해 저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참석하신 분들 포함 저희 지멘스 역시 배터리 제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깊게 배터리 공정에 대해 전문가처럼 깊게 스터디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의 공정 플로우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당 공정에서 필요하는 제어적인 요소들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추후 업무 진행에 있어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합니다. 이에 짧은 시간이지만 배터리 공정의 전반적인 플로우 흐름과 특히 조립 공정 중 가장 까다롭다고 인지되는 라미네이션 공정에 필요로 하는 기술과 그에 적합한 지멘스 제품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의 형태, 즉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에 따라 제조 공정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표현된 공정은 파우치형 제조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일 시간에는 원통형, 각형은 별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배터리 공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극 공정 또는 급한 공정이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립 공정을 지칭하는 센 어셈블리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조립 공정과 화성 공정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구두로 설명드리고 전극 공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공정은 노칭, 백큐um 드라이어, 라미네이션, 스태킹 또는 폴딩, 그리고 패키징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단일 설비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패키지 설비의 경우 설비별로 여러 가지 공정이 나누어져 있으나 인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플로우를 설명드리면 로더부와 탭을 용접하는 프리웰더, 탭 웰더부, 파우치 선형을 하고 그 안에 셀을 넣는 셀 아스이부, 그리고 전해액을 주입하는 EL 필링부, 셀에 전해액이 잘 침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웨팅부, 파우치를 봉합하는 실링부, 완성된 셀을 언로드하는 언로딩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립 공정 중 배터리 품질을 좌지우지하는 라미네이션 공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공정에도 디가스, DSF, OCV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메이션 공정으로 상온, 고온 에이징 과정, 충전과 방전을 주어진 레시피대로 반복하며 실제 전지로서 기능을 액티브하는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공정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전극 공정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서 공정입니다. NMP, 활물질, 노전제, 바인더 등을 혼합하여 최종 산출물인 슬러리를 생성하는 공정입니다. 국내에는 주요 3개 OEM사가 있으며 시멘스 제품으로 G120 시리즈와 간헐적으로 공법에 따라 S120 시리즈, 원에리 모터, 시모우 기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로 벡터 제어를 사용하지만 공법 및 최종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엔코더 신호를 피드백받아 제어하기도 합니다. 코터의 경우 양극, 음극용, 각각의 알루미늄 구리 포일에 슬러리를 5에서 25 마이크로 두께로 일정하게 도포 및 건조하여 전극을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롤트롤 제어 공법이 필요하며 도포량을 결정하는 디스펜서 유닛의 설계 능력이 각 OEM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주요 적용되는 제품군은 G120 시리즈, S120, 원에리언, 그리고 원PH8 모터, 원FK7 시리즈가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는 공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롤프레스 공정과 슬리터 공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롤트롤 제어 기법이 필요한 공정이며 텐션 및 속도 제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서 코터 공정에서 생산된 전극과 포일과의 접착력 향상시키며 전극 표면에 러브리스 제거하는 것이 주된 공정 목표입니다. 슬리터는 제작하고자 하는 셀 단위의 크기에 맞게 재단을 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전보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팬케이크란 용어를 써서 최종 재단된 롤다리 전극을 명칭하기도 합니다. 전극 공정에서는 조립 공정과는 달리 양극, 음극용 설비가 별도 존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서로 다른 성질의 양극과 음극을 한 공정에서 믹스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양극용, 음극용 설비로 구분하여 제작을 합니다. 조립 공정으로 분류되는 노칭 공정과 백큐um 드라이어 공정도 마찬가지로 양극과 음극용 설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극 공정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 설명을 마치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조립 공정 중 라미네이션 공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네이션 공정입니다. 사실 배터리 제조 설비가 어려운 내용 중 하나가 물론 제어적인 측면에서도 기인하지만 원재료 특성에 따른 어려움도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어적인 부분만이 아닌 기구 조립의 노하우라든지 금형 제품의 정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정 파라미터에서 관계에서 기인합니다. 공정 파라미터의 경우 설비 제조사에서도 접근이 어려운
최종 배터리 제조사의 고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라미네이션의 경우 제어 영역, 특히 동기 제어가 가장 중요한 제어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제어 영역 외에 원재료에서 기인하는 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어의 노하우가 특히 중요한 공정입니다. 참고로 컬이라고 하는 것은 전극 생산 공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내용으로 전극의 코팅부와 무지부에 인가되는 압력 차이로 인해 발생된 연신 차이로 전극판이 휘어지는 망곡 또는 처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통틀어 컬이라 표현합니다. 요즘은 공정 개선을 위해 여러 업체에서 일명 지그재그 스틱이라는 공법을 도안하여 라미네이션에서 발생되는 품질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생산량이 기존 라미네이션 설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가장 큰 단점입니다. 금일 시간에서는 지그재그 스티킹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극과 음극의 적중 순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타입의 바이셀을 생성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이미지에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가지 바이셀 말고 모노셀이라고 불리우는 산출물도 물론 남이 공정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번 항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나인더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시퀀스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분리막 사이에 음극과 양극 전극을 커팅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삽입 시 전극 간의 위치를 감지하여 속도를 제어하면서 삽입시키고 컬로 인해 발생되는 사행을 보정하는 제어 요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미네이션의 전반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배터리 전반적인 공정에 사용할 수 있는 서브 시스템, 특히 라미네이션 공정에서 요구하는 모션 제어기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S7-1500T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수년 전에 본격적으로 소형 AC 서버 드라이브에도 사업 분야를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고 저비용의 시스템 구축에 최적화된 V90 모델과 유럽 시장에서 요구하는 세이프티 기능을 좀 더 보강하고 높은 응답성을 가진 S210 모델까지 확충되어 있습니다. 특히 S210 2세대 버전으로 기존 1세대 버전의 전격 용량 750W의 라인업에서 확장하여 7kg까지 개발 출시되었고 용량대 확장뿐만이 아닌 DC 링크라는 기능까지 추가하여 정밀 토크, 속도에서 가장 민감한 출력 리플을 최소화하여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치 제어에는 V90 모델로, 높은 응답성이 필요로 하는 롤트롤 제어 시스템에는 S10 모델로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7kW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극 공정과 일부 물류 쪽에서는 30kW가 넘는 용량의 서브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우측에 보이시는 S110 모델로 시스템을 구성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쟁사 제품들의 카탈로그 내용에 기반하여 V90, S10 제품의 주요 제원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사이클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희 지멘스는 프로피넷을 차용하고 마찬가지로 타사 제품의 경우도 각사에서 주력으로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V90은 통신 사이클 주기가 좀 길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치 제어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립 공정에 적합하며 롤트롤 제어가 필요한 부분에는 S10 제품이 적합합니다. 서브 드라이브의 성능을 결정하는 속도 제어 루프타임을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 제품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은 두 모델 모두 7kW까지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용량은 S120 제품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 라인업 중 2개 또는 3개의 축을 하나의 드라이브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보기에도 정말 좋은 솔루션이라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V20, S10 모델에서는 다축 드라이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저희도 출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모터 보호 등급은 기본 IP64 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S20의 경우 모터의 커넥터부가 자유롭게 회전하며 케이블 인충 방향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이프티의 경우도 S10 제품은 S2 기능 외에
SBC, SS1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통신 방식 외에도 와이어링 방식을 통해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엔코더의 경우 앱솔루트 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위치를 기억하기 위해 별도로 배터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케이블의 경우도 OCC라 명칭하는 원 케이블로 구성되어 타사 제품과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다시 한번 S210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항목으로 요약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전식 커넥터로 배선 인출 방향을 쉽게 변경이 가능하며 무리한 밴딩 없이 배선 작업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높은 IP 등급으로 우수한 내구성을 보장하며 초저간성 모터로 공정 타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OCC 케이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원선, 엔코더, 그리고 브레이크 케이블이 내부에서는 분리되어 있으나 외관상 하나의 케이블처럼 보입니다. 동력선과 신호선을 별도 분리할 필요 없어 EMC 환경에 취약한 환경에서 최상의 성능을 보장하며 하나의 피복으로 이루어져 있어 배선 정리가 용이합니다. 세이프티 기능입니다. 3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한 경우 경쟁사와 달리 별도의 하드웨어 변경 없이 라이선스 구입을 통해 바로 설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웹서버 시운전 툴입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불필요하여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전용의 노트북이 필요 없고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마지막으로 DC 링크 기능입니다. 기본 개념은 정의 회로와 스위칭 회로 사이에 존재하는 평활 회로 부분을 모두 컴으로 묶어 에너지를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최대 6개의 축을 연결할 수 있으며 급 감속과 급 가속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시스템 또는 상승과 하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묶어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어적인 측면에서는 DC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DC 리클을 사용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때 대비 현저히 속도 리플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텐션에 민감한 롤트롤 제어 시 타건한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버 드라이브 시스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 페이지부터 모션 제어기에 필요로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멘스 제품, 특히 S7 1500T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션 프로파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시 속도 프로파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도 프로파일이 특정 시점에 오버라이드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번 명령 지정 시점이 변경될 수 있어야 하며 기본 프로파일 형태에서 가감속 크기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준한 기능을 지멘스 모션 컨트롤러에서는 캠 프로파일 기능과 마스터 동기 기능을 조합하여 손쉽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쟁사 제품의 경우 특수한 모션 명령들을 매번 조합하여 구동 지령을 내려야 하는 반면 지멘스 컨트롤러의 경우 TO라는 테크놀로지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사용하여 모션에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객체 형태로 관리하여 프로그램 설계 또는 유지 보수 시 높은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지션 캡처 기능입니다. 특정 시점의 트리거를 검출하여 하드웨어 방식으로 트리거 시점을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라미에서는 전극 탭을 감지하여 이 시점을 가지고 커팅 시점이나 전극 투입 후 시점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설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축당 1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고 추가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오차 범위가 매우 큽니다. S7 1400T에서는 2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타임 베이스 IO를 사용하여 축당 최대 16개 저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선속도 1m/s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시 측정 오차는 1마이크로세크로 오차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마할 정도로 높은 정밀도를 보증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임 베이스 IO 역시 TO에서 관리되어지는 항목으로 앞서 언급드린 대로 프로그래밍 가독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덴서 제어 및 타임 베이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경쟁사 제품은 캐스케딩 서브 루프라는 기능을 통해 덴서의 동기를 시켜 장력을 유지하며 와인더, 어나윈더를 동기 제어합니다. 이에 반해 S7-1500T는 이미 덴서 컨트롤에 필요한 기능이 이미 라이브러화 되어 있어 별도의 펑션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와인더, 어나윈더의 경우 센서로 반경을 측정하여 측정이 감소 또는 증가되는 양을 고려하고 와인더 또는 어나윈더의 속도를 매번 변경해줘야 하나 샘플 값을 입력받아 자동으로 연산,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펑션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제지, 철강 분야에서 이미 십수년 전부터 사용되어 있어 기능상의 검증을 모두 마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타임 베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기 전극을 세팅하거나 전극의 파단 등으로 다시 생산 준비를 위해 전극을 저속으로 돌려 세팅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타임 베이스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전체 축을 일정 비율로 속도를 동기시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멘스의 경우 마스터 슬레이브 가상축 동기화 방식을 채택하여 축수의 제약 없이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라미네이션 공정에 필요한 제어 관점에서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대략적인 내용만 소개를 드렸는데 추후 자세한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